이번 챕터에서는 지난 챕터에 이어서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레이와 포인터의 관계, 또 어레이를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C 언어에서 아주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인 다이나믹 메모리 어로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픽은 어레이와 포인터의 관계입니다. 자, 먼저 이 소스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 bracket 5라고 변수를 선언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엘리먼트가 5개 있는 사이즈가 5였기 때문에 그 엘리먼트의 개수가 5가 되죠. 5개짜리 인테저 변수로 구성되는 어레이를 하나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어레이의 이름 A는 이 첫 번째 그 엘리먼트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즉 그냥 A를 출력해버리면 제가 가리키는 요 위치에 주소값을 출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어레이를 포인터에 이렇게 어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int star p라고 선언을 하시면 이 p라는 변수는 포인터가 되지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와 같이 주소를 하나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와 같이 어사인먼트에 의한 초기화가 되어 있죠. 초기화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A는 이 첫 번째 엘리먼트의 주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A가 주소이기 때문에 주소 값을 포인터에 집어넣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연산입니다. 그래서 그 A라는 요 시작 어드레스가 P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포인터가 어떠한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있을 때 그 포인터로부터 그 어드레스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 변수로 가는 화살표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P로부터 A0로 가는 이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순간에 P 앞에다 별표를 하나 붙여서 디레퍼런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디레퍼런싱을 하면은 별 P가 되죠. 그 별 P의 의미는 A0하고 완전히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A는 역시 그 똑같은 어드레스를 가리키고 있는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건데요. 즉 A하고 P하고는 값이 같습니다. 같은 어드레스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런데 A하고 P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A는 아까 제가 상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포인터의 값을 나타내는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는 거고요. P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P 자체는 하나의 메모리 공간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밸류가 A0의 주소를 가리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int 별 p equal a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별은 C 언어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특히 이 별이 포인터 변수를 위한 별이냐 또는 디레퍼런싱을 위한 연산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동되기 쉬운데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의 이 별은 포인터 변수를 만들기 위한 별입니다. 절대로 디레퍼런스의 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별 P에다가 A를 넣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P를 포인터로 선언한 다음에 P 속에 A를 넣어서 초기화하라 이런 의미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이 어사인이 된 이후에는 P와 A가 같아지죠. 그래서 A 블라켓 I하고 물론 여기서는 I는 인덱스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P 블라켓 I하고는 사실 완전히 똑같은 변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1이 있죠. 이 A1이 그냥 P 블라켓 1하고 완전히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를 가리키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수평 바 3개로 이루어진 이퀄 사인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심볼은 사실 표준 심볼은 아닙니다. 제가 강의할 때만 사용하는 심볼이고요. 이 두 변수가 그냥 밸류만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변수가 차지하는 메모리 주소가 같아서 완전 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질 때 제가 세 겹의 이퀄 사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2 하면은 이 위치가 되죠. 근데 P 블라켓 2 해도 이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변수인데 이름만 A2 또는 P2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생긴 그 3중 바로 그려진 그 이퀄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코드로 돌아가 볼까요? i는 0에서부터 5까지 증가를 시킵니다. 실제로는 이 루프 안에서는 4까지만 동작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와 같은 포맷 스트링을 주고 그 위치에다가 i, ai, i, pi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ai의 값이 2, 4, 6, 8, 22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pi의 값도 2, 4, 6, 8, 22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단 어떤 어레이의 이름을 한 포인터에 저장을 하면은 그 이후에는 그 어레이 인덱스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포인터에 인덱스를 주어도 바로 그대로 동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C 언어에서는 사실상 어레이랑 포인터랑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P와 A의 관계를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AI하고 PI는 완전히 같은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점이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P는 A의 복사판이 아닙니다. P는 A의 복사판이 아닙니다. 즉 AI하고 PI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PI라는 새로운 어레이가 만들어져서 AI하고 똑같이 값을 갖는 그런 변수가 절대 아니고요. PI는 완전 AI를 그대로 공유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동일한 메모리 스페이스를 사용하지만 이름만 다른 그냥 alias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PI를 바꾸게 되면은 PI가 사실 이 엘리먼트 중에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AI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의 포인터와 어레이의 관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쭉 실행을 시키면요. A에 이렇게 엘리먼트가 5개짜리인 어레이가 만들어지고요. P라는 포인터에 A의 어드레스를 넣는데 여기서 주목해 보실 부분은요. A를 넣은 것이 아니라 ampersand A1을 넣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A1 하면은 A0가 여기에 있고 A1이 여기 있으니까 사실은 A 중에 있는 두 번째 엘리먼트죠. 두 번째 엘리먼트에 앰퍼샌드가 붙었으니까 어드레스가 나옵니다. 즉, 요 변수의 주소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변수의 주소값이 P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별 P 또는 P0, P 블라켓 제로죠. 그렇게 하면 A1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printf에는 아주 재밌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 P하고 블라켓 마이너스 1을 줬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자, 그 expression의 의미는요, P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다음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P에서 시작해서 P0가 여기고요, P1이 여기인데 P-1을 액세스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0하고 같은 값이 됩니다. 이 스테이트먼트의 출력값은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2가 출력됩니다. 왜 2가 출력되냐면 A0 그리고 P의 마이너스 1은 2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A1과 P1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A1은 당연히 4가 출력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A1과 P0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A1은 4가 출력이 되고요.
P0 역시도 이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4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이와 같이 A를 피해 넣지 않고 A1의 어드레스를 피해 넣어서 이와 같이 한 칸 엇갈리게 어사인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동일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인덱스가 이렇게 다르게 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셨다면요. 제가 약간 어려운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스테이트먼트 아주 재밌죠? P가 포인터입니다. 포인터에 여기다 포인터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P 플러스 1을 P에다 넣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P 플러스 1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현재 A1을 가리키고 있는데 P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엘리먼트의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2의 주소가 되죠. 그러면 P1에 P1 플러스 1을 넣으면 P1에 넣으면 A2의 주소가 이제 우변이 되는데 이 A2의 주소가 P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화살표가 이 화살표는 사라지고 P에서 A2로 가는 화살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퍼레이션의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예를 들어 P가 A1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P에 P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은 네, 1번째 엘리먼트가 아니라 2번째 엘리먼트로 화살표의 위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자, 또 한 번 P에다가 P 플러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를 가리키게 됐죠. A3를 가리키게 됩니다. 한 번 더 증가시키면 P가 A4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포인터를 이용을 하면은요. 포인터가 처음에 특정한 엘리먼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다음 엘리먼트를 가리키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그러한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C 언어에서는요, 인크리먼트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인크리먼트 오퍼레이터를 이와 같이 포인터에 적용을 해도 당연히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퍼레이션 또는 이와 같은 인크리먼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아주 쉽게 현재 가리키고 있는 네, 다음으로 포인터의 애리스메틱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포인터 P가 있을 때 P에 어떤 인테저 값을 더하거나 빼는 연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연산의 의미는 P로부터 n번째 엘리먼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P에서부터 n개의 엘리먼트를 건너뛴 그 다음 엘리먼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P 다음 엘리먼트가 되고요. P 플러스 2 이러면 다음 엘리먼트 P 플러스 3 하면 P로부터 세 번째 엘리먼트가 됩니다. 마이너스 값도 가능합니다. P가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엘리먼트를 가리키고 있을 때 P-1 하면은 두 번째 엘리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P 더하기 N 또는 P-N이 제대로 할당된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P의 값이 A0를 가리키고 있다면 P-1을 하면은 A의 -1을 가리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수식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가 잘못된 정상적이지 않은 영역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실행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에러는 컴파일 에러가 아니라 실행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할 때 이러한 포인터 더하기 인테저 연산에서 이렇게 더하거나 빼지는 인테저를 보통 offset이라고 부릅니다. offset. 자, 그럼 실제 어드레스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네, 실제 어드레스는요, 이 포인터, 이 P값이죠. 이 P값에 옵셋이 더해지는데, 자동적으로 이 옵셋에다가 그 엘리먼트의 사이즈가 곱해져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인테저 타입이라면, 보통 인테저 타입이 4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n이 되면 n 곱하기 4만큼의 값이 이 P에 더해지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캐릭터 타입이라면, 캐릭터는 보통 한 바이트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옵셋이 3이면 3 곱하기 뭐 다른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3 곱하기 1. 그래서 옵셋에 그냥 3이 죄송합니다. 포인터 이 베이스 어드레스에 그냥 3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옵셋의 4가 곱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엘리먼트의 사이즈, 그러니까 숏이면은 보통 2바이트인 경우가 많죠. 또는 더블 타입이라면 8바이트가 곱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그 p 더하기 n을 하게 되면은요. 실제로는 그 n의 이 사이즈 오브 엘리먼트가 곱해지기 때문에 p로부터 n번째 엘리먼트.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요 익스프레션하고 완전히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pn의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값이 p 더하기 n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왼쪽 오른쪽에 모두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에 이렇게 괄호를 치고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 이와 같은 식이 되고요. 이 오른쪽에다가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 여기에 에스터리스크가 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랑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는 서로 상쇄한다, 서로 캔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스터리스크를 여기다 붙이면은 앰퍼샌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p 블라켓 n 익스프레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C 언어 내부에서 이 어레이 인덱스 오퍼레이터가 이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면은 나중에 상당히 복잡하고 헷갈리는 개념들도 쉽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이 위치를 가리킨다면 A 더하기 1은 이 엘리먼트, A 더하기 2는 뭐 이 엘리먼트가 됩니다. 이 그림처럼 A가 캐릭터 타입이라면 스타팅 어드레스가 100일 때, A가 100일 때 A 더하기 1은 102, A 더하기 2는 103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B는 인테저입니다. 자, 인테저가 이렇게 있다면 A가 B가 100일 경우에 B 더하기 1은 104, B 더하기 2는 108이 됩니다. 그리고 플로트 타입이 예를 들어 6바이트라면요. 뭐 보통 6바이트짜리 플로트를 쓰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보통 4바이트를 쓰거나 8바이트를 쓰죠. 근데 좌우간 6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와 같이 베이스 C가 0일 때 C 더하기 1은 106, C 더하기 2는 102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어레이의 이름하고 포인터의 차이를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컨스탄트다. 어드레스를 가리키는 컨스탄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포인터를 선언해서 A를 집어넣으면요. A의 값하고 P의 값은 같은 값이 됩니다. 하지만 P는 변수고 A는 상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어드밴스드 퀘스천이라고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옵니다. 자, A에 A 더하기 2를 얻는 이 오퍼레이션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우변을 계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A가 주소니까 주소에 2를 더하면요. 인테저 타입이니까 실제로는 4를 더하는 그 값이 나오는 거죠. 어드레스의 값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어사인먼트에 있습니다. 네, 제가 A는 상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어사인먼트는 사실 어떠한 값을 상수에 어사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10 equal 10 더하기 1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10이라는 값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A가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A의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에러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컴파일 할 때 컴파일 에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P에다가 P 더하기 2를 넣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에 그 A0의 어드레스가 P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P에다가 P 더하기 1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A1을 가리키게 되고요. 또 한 번 P는 P 더하기 1 하면은 이와 같이 P2를 가리키고 한 번 그렇게 P를 증가시킬 때마다 다음 엘리먼트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P는 P 더하기 1, 이 오퍼레이션은 P 더블 플러스하고 완전히 같은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 상호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어레이를 트래버스하는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크기가 5인
어레이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인테저 변수 5개로 구성된 하나의 어레이가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 이 코드는 아마 아주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코드이죠. 자, 어레이 인덱스를 이와 같이 루프 베리어블로 사용을 하고 0에서부터 5까지 아이터레이션 시키면서 AI를 출력합니다. 그럼 당연히 2, 4, 6, 8, 21을 출력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포인터를 이용해서 비슷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P라는 포인터를 선언했고요. 리밋이라는 또 하나의 포인터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P는 그냥 널로 초기화를 했는데 리밋에 A 더하기 5를 초기화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A가 이 위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A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4 A 더하기 5를 하면 이 위치가 됩니다. 네, 이 위치가 리밋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리밋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는 밸리드한 메모리 공간일까요? 아니면 인밸리드한 영역일까요? A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잘못된 영역입니다. 그럼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주소를 디레퍼런싱을 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에는 이 위치를 액세스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프로그램이 그냥 크래시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리밋의 값을 가지고만 있되 액세스는 실제로 안 하는 그 코드라는 것이죠. 이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forloop를 한번 봐주시죠. 이 forloop의 되게 독특한 점은 forloop의 인덱스 베리어블이 이와 같은 인테저가 아니라 포인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됩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forloop의 초기화 코드가 실행합니다. A가 P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초기화가 된 직후에는 P는 A0의 주소를 갖게 됩니다. 즉 P가 A0를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순간에 이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P가 리밋보다 작아야 한다. 리밋은 A 더하기 5였죠. 그런데 A하고 비교하면은 5만큼 작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5 곱하기 사이즈 오브 인테저만큼 작죠. 그러니까 이 코드는, 이 컨디션은 true가 되고요. 이쪽을 출력합니다. 자, 별 P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P가 A0를 가리키고 있는데 별 P를 출력하면은 2가 출력이 되겠죠. 2가 출력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 파트로 갑니다. P를 1 증가시키죠.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A0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P에 1을 더하게 되면 A1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A1은 그 리밋보다 작을까요? 주소가? 네, A1의 주소는 리밋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봐야 아직까지는 리밋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true가 되고 다시 한번 P 스타 P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P가 A1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밸류 4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P가 여기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A4까지는 정상적으로 이 printf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A가 하나 증가했습니다. 리밋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 값이 리밋하고 같아졌습니다. 이 파트가 어떻게 될까요? 이 컨디션은 false가 됩니다. 따라서 asterisk P가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루프를 탈출하게 됩니다. P가 리밋 값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에 for 루프의 컨디션이 깨져서 루프를 탈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A0부터 A4까지 출력하고 A5가 되는 순간에 P가 나오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2, 4, 6, 8, 22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코드는 이 위에 있는 코드하고 하는 일이 완벽하게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는 이와 같이 포인터 연산에 의해서 이렇게 어레이를 트래버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걸 왜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코드가 두 번째 코드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좋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당분간 여러분은 두 번째 코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코드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 속도를 아주 극대화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사이드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어레이 인덱스 오퍼레이터보다 이와 같은 포인터 연산이 아주 미미하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속도를 극단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코드를 사용을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렇게 어려운 코드를 쓰는 것보다는 쉬운 코드를 쓰는 게 좋고요. 이 다음에 여러분이 C 언어에 정말 능숙해져서 이와 같은 코드가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때 아마 여러분이 몇 년 정도 프로페셔널 일을 하면 충분히 그런 경지에 이르고도 남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코드를 그냥 활용을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어떤 면접을 가신다면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정확하게 쓰시면 이 친구는 포인터를 굉장히 잘 쓰는구나. 그리고 프로그래밍 실력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에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포인터하고 멀티 디멘전 어레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2차원 어레이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세로가 3이고 가로가 4인 2차원 어레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게 되죠. 컬럼이 3개, 죄송합니다. 로우가 3개, 컬럼이 4개인 그런 2차원 어레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요. 이렇게 사이즈가 2개가 나올 때에는 반드시 어느 쪽이 가로고 어느 쪽이 세로인지를 헷갈리지 말도록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이 부분이 세로, 로우의 개수고요. 이 부분이 가로, 컬럼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챕터에서 그 테이블 i는 각 로를 가리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 어레이는 사실상 1차원 어레이의 어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인덱스를 하나만 주면은 이와 같이 테이블 i 같은 이런 익스프레션인데요. 이런 경우는 i번째 로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테이블 i가 되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덱스 오퍼레이터의 데피니션이 이렇게 포인터 그 디레퍼런스하고 포인터 더하기 이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관계가 멀티 디멘전 어레이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즉 이 블라켓 오퍼레이터는 이와 같은 식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계는 1차원 어레이 뿐이 아니라 2차원, 3차원, 4차원 어레이도 다 비슷한 원칙이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테이블하고 여기에는 블라켓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첫 번째 블라켓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으로 바꿔치기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에스터리스크 테이블 더하기 i라는 이 파트로 치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괄호를 썼는데요. 이 괄호를 써야 되는 이유는 여기 이 더하기 i 하는 이 더하기보다 블라켓 오퍼레이터의 우선순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더하기가 먼저 사용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에스터리스크가 먼저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그 괄호를 썼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라켓을 이렇게 쓰실 때 괄호를 안 쓰시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꼭 괄호를 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라켓을 또 이 원칙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이만큼을 여기 이 안에 넣고요. 그다음에 블라켓 J는 이렇게 더하기 J하고 괄호하고 에스터리스크를 쓴 거랑 완전히 같아진다는 것이죠. 자, 또 여기에서 한 가지 트릭을 또 써볼까요? 자, 요 안에 쪽 에스터리스크 테이블 더하기 i 요 파트는 사실 테이블 i하고 완전히 같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익스프레션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블락키 2개가 있는 그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에스터리스크와 더하기 그리고 블라켓 이 조합으로 되게 다양한 조합의 익스프레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셔야 될까요? 네, 당연히 첫 번째를 사용하시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러다 특수한 경우가 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사용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근데 좌우간 저는 이렇게 복잡한 그 문법을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많은 경우 일단 원리를 파악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고 사용하기 좋은 익스프레션,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시라고 권장합니다.